자, 16번 봐보세요. 점유가 올해 두 문제 나올 건데, 한 문제는 좀 이렇게 낯설 수가 있어요. 물론 자주, 타주, 점유자, 회복자 관계 두 파트가 좀 유명하지만 간단하게 그 1번 지금 봐보세요. 내가 기초 강의할 때 한 얘기인데 1번이 맞는 질문인데 이건 좀 어려웠죠. 최근에 잘 보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16번 문제는 0%예요. 9분이 다 틀렸어. 내신 분이. 어쩜 이렇게 지금 뭘 골랐을까? 난 그게 궁금해 죽겠네. 일단 정답이 1번인데 제가 모의고사 문제 낸 것 중에서 모든 분이 다 틀린 건 처음이야. 찍어도 20% 나와야 되는데 자, 1번에 점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느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도덕능이건 누이건 일단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면 사실상의 지배가 있어야 돼요. 정당 권리 유무와 관계없이 어느 물건을 사실상 지배해야 돼요. 근데 판례는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가냐? 지배하면서 지배한다는 점유 설정 의사가 있어야 이 단어가 들어가줘야 돼요. 이 점유 설정 의사를 소지 의사설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제가 이 점유 설정 의사라는 것은 뚜렷한 의사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멤버 청취 배울 때 의사 그러면 내 마음이잖아 이렇게요. 근데 점유 설정 의사는 뚜렷한 어떤 의사가 아니라 어떤 막연하고 어슴푸레하다. 뭐 어떤 잠재적이랄까 잠재적 의식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점유권 인정한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혹시 생각하시면 모르겠네. 자, 내과예요, 내과. 옛날에 한번 얘기했는데, 내과인데, 여름에 캠핑 왔어요. 자, 홍씨가 캠핑 와서, 물고기 잡아서 매운탕 끓여 먹으려고 그날 저녁 늦게 여기다가 막 그물을 막 쳤어. 그물을 막 일부러 막 쳤어요. 자, 그물을 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걷어와야지 되는데, 늦게까지 놀다가 늦게 나왔어. 한 12시나 돼서 이렇게 갔더니, 천원 그물에. 내가 일부러 천원 그물에 많이 잡혀 있어요. 물고기가 많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이 잡혀있는 물고기를, 놀러 온 사람들이 막 임의로 꺼내다가 막 매운탕 끓여 먹고 있어. 막 여기저기 막 바나가 막 끓고 있어. 막 바나가 여기도 끓고 있고, 막 여기 끓고 있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자, 그물 쳐는 홍씨가 열딱지 나요? 열딱지 안 나요? 열딱지 나서 뭐라 했어요? 거기 바나불 끄시고, 숟갈 들고, 숟갈 내리시고, 뚜껑 덮어. 내 물고기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응? 임의로 꺼내다가, 이 그물에 잡힌 고기를 임의로 꺼내다가, 응? 뭐 하는 것은 나쁘게 한 절도다, 절도. 사람이 경우 없는 짓을 하고 있냐면 경우 없는 짓을 하고 있냐. 다 멈춰라. 그랬더니 얘는 안 멈춰. 걔가 퍼먹어. 당장 쫓아가서 차버렸어. 그냥 엎어버렸어. 쌈 났어요. 이때 홍시한 얘기가 내 그물에 걸린 고기는 나의 고기이기 때문에 내 허락 없이는 절대 임의로 꺼내다 끓여면 안 되는 거다. 나의 고기라고 표현했어. 내 고기. 이 일부러 천원 그물에 걸린 고기가 내 고기라는 얘기 나의 소유권이라는 뜻인데 소유권이 있어 없어요? 혹시? 없어요. 내가 잘하는 물고기는 주인이 없는 물건이야. 무주. 주인이 없는 물건이야. 그 얘가 따져요. 네 고기니? 양어장이야? 네 길렀어? 말 잘못했어요. 나의 소유권 없지만 적어도 너희들은 나의 점유권 침해한 거야. 점유권 물건이기 때문에 점유자 허락 없이는 임의로 침해하는데. 그럼 일부러 천원 그물에 걸린 고기에는 내가 점유권 주장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내가 그물을 칠 때 내 그물에 걸린 고기에는 내 지배에 드는 어떤 의식이 있었다 봐야 돼, 없었다 봐야 돼요? 있었다 봐야 돼. 내 그물이야. 그물 못 쳤어요. 자, 뭐 캠핑에 도착하자마자 막 비가 쏟아 부어갖고요. 그물도 치지 못했는데 이 그물이 떠내려간 거야. 떠내려가다 우연찮게 걸린 거야, 이렇게. 내 그물이. 우연찮게 걸린 거야, 이렇게. 근데 비는 멎었는데 봤더니 여기에 막 고기도 많이 잡혀있고 막 돼지도 한 마리 막 꿀꿀대고 있어. 막 돼지도 한 마리. 돼지 같은 거 뭐라 그런 거 막 떠내려왔나 봐. 그걸 표류물이라고 그러니까 표류물.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돼지는 꺼내다가 된장을 바르자, 진흙을 바르자, 주리를 틀어야 된다, 바베큐를 해야 된다, 난리가 났어. 저기요, 바베큐를 하던 진흙을 뭐 바르던, 근데 그물주의니까 내가 결정한 내가. 내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꺼내가지 마라. 내가 얘기할 권리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보세요. 내 그물이지만 떠내려가다 걸린 거기에는 내 앞도 의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아무나 꺼내가면 되는 거야. 그렇지만 일부러 쳐놓은 그물에는 내 허락 없이 꺼내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이 얘기예요. 그러면 옆집 배달되는 우편물이 바람이 휙 불어갖고 우리 마당으로 떨어졌어. 옆집 배달되는 우편물이. 그럼 우리 마당에 떨어진 우편물에 나 점유권이 있어, 없어요? 없는 거야, 그거. 근데 내가 일부 우편을 만들었어. 근데 옆집 배달된 우편물이 우체가 착각으로 우리 우편함에 투입이 돼버렸어. 옆집 우편물이. 내 우편함에 들어왔다면 나의 점유권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내 허락 없이는 옆집 사람도 꺼내가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우편함을 달아놨다는 것은 여기에 들어온 우편물은 내 집에 있는데 어떤 의식이 있었다 봐야지. 보세요. 이게 다르잖아. 이건 있어줘야 돼. 이것도 없다면 점유권 주장할 수 없다. 자, 보세요. 맞는 질문이에요, 이게. 그래서 객관적 지배 플러스 뭐는 필요하다? 점유 설정 의사는 있어야 한다. 이 의사는 명확한 의사가 아니야. 막연하고 어슴푸레하지만 일부러 다루는 우편함, 일부러 쳐놓은 그물. 이 생각하세요. 맞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3번 고르신 분들 내 이해는 하지만 이해는 해 내가. 그렇지만 용서할 수는 없어. 보세요. 점유자는 점유권에 기인한 점을 반환 청구권 말하라고 그래요. 누가 점유를 침해했을 때 점유자는 점유 침탈자 때 쫓아가서 또는 점유 침탈자의 포괄 승계인. 포괄 승계인이 누구예요? 상속인, 포괄 승계, 상속인, 특정 승계인, 포괄 승계인. 포괄 승계는 상속인, 특정 승계인 그러면 뭐 매수인이나 양수인. 포괄 승계 상속인이 선이라면 그에 대해서는 점을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우리가 민법 배울 때 포괄 승계인, 돌아가신 분은 피상속인, 상속인은 포괄 승계인. 포괄 승계인이 민법에서 선이라고 보호받는 경우는 없어요. 항상 돌아가신 분과 포괄 승계인은 같은 사람으로 취급해야지. 나는 몰랐다. 상속인이 선이라고 보호받는 경우는 없어. 따라서 선의의 포괄 승계인에게도 쫓아가서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누구한테 안 되는 거야? 포괄 승계인은, 침탈자 포괄 승계인은, 상속인은 선이었건 몰랐건 악이었건 다 상대방이 되는 거고, 한 달에 건넌 사람이 특별 승계인이, 매수인이 선이라면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점유권에게나 반환 청구할 수는 없어. 하지만 포괄 승계인은요, 선이건 악이건 다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여기뿐 아니야. 민법 배울 때 포괄 승계인이 선이라면 보호받는 다 틀려. 상속인이 몰랐다 보호받는 건 없어, 우리는. 응? 특정 승계인이 선일 때 틀린 거죠? 틀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 2번은 왜 틀렸나요? 2번. 간접점유자도 누가 침해하면 직접이고 간접 다 간접점을 쫓아가서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간접점유자도 점유법 청구권이 있어. 간접점유자는 점유 침탈에 대해서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기 또는 직접 점유자에게. 왜 틀렸어요? 자신의 자기, 이게 틀렸어요. 누구한테 반환하라? 간접도 쫓아가서 침탈자에게 반환해라. 요구할 수 있죠. 누구한테 반환하라? 직접한테 반환하라 청구해야지. 자기 또는 직접 점유, 이게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반환하라? 직접에게. 자기에게 반환 청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5번에 점유보조자, 점원, 직원. 자, 점유보조자는, 점원, 직원은 점유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얘한테 점유권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침해했을 때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에 기인한 물건 청구권, 점유보호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점유주를 위해 점유주, 점포주인, 집주인, 그 점유주를 위해서 도둑놈 들어오면요, 쫓아가서 도둑이하고 잡을 수 있는 자력구제권은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간접점유자는, 우리가 간접점유자 그럼 누굴 상상하자? 임대인. 기계 임대 줬어, 내가. 1억짜리 기계인데 내 갑이야. 을한테 임대 줬어. 한 달에 100만씩 받아. 그러니까 기계를 임차바 쓰고 있는 임차인은 그 기계 직접 점유자. 기계 임대인은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간접점유자도 점유권 인정하기 때문에 그 빌려준 기계를 누가 침탈하면 직접 점유자 임차인도 쫓아가서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간접점 임대인도 쫓아가서 반환 청구, 둘 다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예, 점유보청권은 인정해요. 인정하지만 다만 누구한테 반환하라? 침해자는 직접한테 반환하라 청구해야 돼. 자기한테 반환하라 청구하는 게 아니야. 행사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얘는 현장이 없어. 현장이 없기 때문에 빌려준 기계를 누가 뺏어갔다고 해서 간접 쫓아가서 자력으로 구제할 수 있는 자력 구제권만은 또 허용하지 않아요. 기억나시나요? 서로 있는 거, 없는 거. 틀렸잖아. 근데 점유자와 간접점은 간접점은 당연히 자력 구제 행사할 수 틀렸잖아요. 맞는 것은 1번만 됐어, 1번만. 그런데 아니 저 빵점 나왔으니까 여기 0점 나왔으니까 뭐 골랐어요? 아, 솔직히 얘기해봐. 내가 야단 안 칠게요. 솔직히 얘기해봐. 어느 걸 많이 골랐나 보려고 그래요. 2번도 어려운 지문이야. 2번도 그렇지만 간접 행사할 때 반환 청구권 누구한테 반환하라? 직접한테 반환하라 청구하는 거지. 자기 또는 간접, 지가 선택하는 게 아니야. 직접에게 들어가야 돼요. 예. 그리고 3번에 포괄승의 상속인은 여기뿐 아니라 선의라고 보호받는 경우 없어요. 선의의 특별승인에게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포괄승계는 선이건 악이건 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야 돼요. 조심. 자, 이렇게 하나 좀 정리해보고. 자, 그런 다음에 17번 문제는 틀리면 절대 용서가 안 되지, 이거는. 한 번 틀렸네. 3번이요. 3번 볼까요? 맨날 나오는 진부한 문장이잖아. 그래서 유동정부요, 주의통행권, 이렇게 판례가 많이 나오는 뭐 미등기 전매 중간 생략 등기, 이런 데 틀리면 안 된다. 다른 문장이 없기 때문에. 3번에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서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토지 소유자는 보상 의무는 짓는다. 이때는 뭐다? 무상통행이다 해야죠. 무상통행. 자, 틀렸고 나머지 읽어도 없고 이건요. 18번 얘기 볼까요? 그래서 18번 문제가 좀 어려운 지문이었죠. 이거 기출 지문이 섞여 있지만 18번 문제는 제법 어려운 문제. 취득 쉬운 문제는 조금 어려운 편이야 항상. 다음은 부동산 점유 취득 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 문제 은근히 쉽지 않아요. 이 문제. 자, 일단 틀린 것은 5번이에요. 5번인데 요거는 그대로 현관펜 거놓고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참 제가 수업 시간에 한 번 얘기했고 문제풀이 단어별 문제풀이 때 얘기했지만 참 어려운 지문이야. 판례가 참 마음속으로 와닿지 않아. 그렇지만 5번 지문은 보세요. 어떻게 되나? 20년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 20년 완성됐어요? 완성됐어요. 완성 토지에 등기를 아직 못 냈겠지. 20년 완성됐지만 원소유자가 20년 완성된 토지에 원소유자가 돈 빌리고 근저당을 설정해버린 거야. 완성된 이후에. 그런데 이 근저당을 설정한 것을 그러면 20년이 완성됐지만 아직 등기 내지 못했다면 점유자는 소유권자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아직 안 된 거야. 그러면 20년이 완성된 토지에 원소유자가 담장을 설치하거나 완성된 토지에 3자태 팔아먹거나 완성 토지에 돈 빌려 저 잡히는 것은 정당한 권리다, 부당한 권리다. 정당 권리 행사야. 완성됐지만 아직 등기를 내지 못했다면 소유권 취득이 안 된 거잖아. 그럼 원소유자가 내 땅에 20년 전매해서 무려 뭐 논이라다가 바깥에 농사 지을 때 대장 떼어보고 등기 떼어보면 다 자기 땅인 줄 알지 내 땅에 누가 20년을 이만큼 들어가서 점연장을 모른단 말이야. 원소유자가 20년 완성된 후에 남한테 그거를 3자 처분하거나 또 완성된 후에 담장을 설치하거나 완성된 후에 돈 빌리고 저당 설정하는 것은 정당 권리 행사야. 판례 따르면 이게 부당 권리 행사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 저당 잡혔어. 근데 저당 잡힌 것을 시효 완성한 사람이 시효 취득자가 변제해버렸어. 내가 잘 갚아버렸어. 변제했다면 얘야 내가 네 대신 갚은 돈
나에게 지급해달라. 요구할 권리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왜 없느냐? 여러분이 뭐라 배웠어요? 완성된 후에 미처 등기 내기 전에 제3자가 시완성 토지 뭔가 3자가 생겨버리면 3자는 보호받아 못 받아요? 보호받아. 얘한테 아무도 등기 청구 못해. 얘 경매할 수 있는 거야. 얘. 경매 안 당하려고 하는 거야. 경매 안 당. 누가? 시완성자가. 그렇기 때문에 20년이 완성된 토지 후에 원소유자가 완성된 후에 돈 빌리고 저당을 설정한 것을 시효치자가 대의 변제해서 말소시켰더라도 대의 변제한 돈을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거야. 있다가 아니라 없다. 그래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내 구상권이 뭐예요? 대신 갚은 돈 달라. 또는 부담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추기 어렵죠. 그렇지만 요거는 수업 시간에 이 점을 기억하셔야 돼. 우리가 모든 걸 다 이해할 수는 없어. 그래서 20년 완성된 후에 원소유자 담장을 설치하거나 완성된 3자한테 그 땅을 팔아먹거나 처분하거나 3자한테 담보 설정한 것은 정당 권리 행사하기 때문에 시완성자 비록 그 돈을 갚았더라도 단돈 10원도 부담반환 청구하거나 구상권 행사할 수 없다. 있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2번과 5번이 상통되는 거잖아. 5번은 틀렸고 2번은 맞는 지문이잖아요. 보세요. 점유자 명의로 이심 완성됐지만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로되기 전까지는 땅 주인은 원소유자는 소유자로서 적합한 권리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따라서 담보 설정하거나 남을 처분해봤거나 담장 설치하는 건 다 정당 권리 행사다. 시효가 완성된 토지 위에 담장에 설치했다고 해서 원소유자가 시완성자 담장 철거 요구할 수도 없고 3자 넘어가면 3자 쫓아가서 등기 청구할 수도 없고 담보 설정は정당 권리 때문에 대신 갚았더라도 단돈 10원도 갚은 돈 달라 요구할 권리도 없다. 참 독특해요.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 2번은 맞고 5번은 틀린 질문이에요. 오케이. 좀 어려웠죠, 그래도. 19번 얘기. 19번은 5문장 다 봐야 돼요. 공유 문제가 이렇게 항상 어려워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지만 공유 문제는 7점짜리 이하 문제가 없어. 기본적 기출 문제 거의. 자, 봅시다. 가벌병 세 사람은 3분의 1 지분으로 나대진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3분의 1씩. 다음 중 틀린 것은? 첫째, 1번에 참 이 지문도 어려워. 1번에 갑은 공유지분 3분의 1 가진 갑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한 자신의 지분에 관한 이 지분 얘기 나오면 이걸 뭐라 부르는 거냐? 지분권 행사라고 부르는 거야. 지분권 행사. 그렇죠? 자, 지분권 행사는 남이 하던 말도 나 혼자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이 지분권 행사 또는 뭐 지분권 확인, 지분권 뭐랄까요? 지분권 주장 무슨 단어가 좋아? 요 단어 나왔어요. 요 단어가. 보통 지분권 그러면 돈에 관련된 문제가 많아요.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차임을 지급하라 돈 얘기가 많은데 어쨌든 그 지분에 관한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는 없다. 이거 틀렸는데 공유지분이요. 공유지분. 여기서 보면 공유지분 3분의 1이야. 이 공유지분도 누가 20년 첨예하면 이 공유지분도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공유지분 가진 사람이 누가 20년간 행사하면 공유지분 내가 시효 취득하잖아요. 이거를 중단시키고 정지시키는 거. 지가 지 권리 보호하는 거죠. 되겠어 안 되겠어요?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는 얘가 지분권자가 아니야. 지분권자 아닌 사람 자기가 지분이 있다 착각한 거야. 지분이 있다 착각해갖고요. 그 토지를 내가 자기가 지분권자인 줄 아는 거야. 갑 대신 자기가 지분권자인 줄 아는 거야. 원래는 갑이 지분 3분의 1 갖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지분 3분의 1 갖고 있는 거 착각한 거야. 그 20년간 막 농사지고 행사하면요. 그 공유지분 3분의 1도 20년만 행사하면 시효취득해서 공유지분 얻을 수 있어요. 그 얻는 것을 본래 지분권자가 중단하고 정지시키는 행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야지. 취득 못하게. 이게 그 권리 보존하는 거잖아요. 없다. 틀렸어요 이게. 그래서 자 정리. 공유 지분만도 취득시효 대상이 된다. 그래서 누가 내 공유 지분을 20년 전에 취득하는 것을 이 지분과 쫓아가서 이것을 취득 못하게 중단시키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권리 보호하는 거니까. 없다가 아니라 있다예요. 틀렸어. 정답 1번이에요. 어려웠죠, 지문이.
자, 이번에 이 갑과 을이 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했어.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건 무슨 행위? 건물 신축 행위는 변경. 변경은 어떻게 돼? 변경은 전원에. 전원행위가 있어야 돼, 전원에. 그래서 신축하기라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 방법으로는 부적합하다. 이 관리행위라 그러면요, 과반수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변경행위, 건물 신축하는 관리행위 아니기 때문에 두 명만 갖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맞는지 틀린지는? 맞는지. 갑이 공유집을 포기한대, 포기. 나 포기한다. 말려요? 안 말려요? 안 말려. 사람은 누구나 내 권리 포기할 권리 있어. 안 말리는데 포기는 단독행위라는 의사표시야. 말 맞고 돼야 안 돼요? 안 돼. 나 소유권을 포기한다. 점유권을 포기한다. 전세권을 포기한다. 저당권을 포기한다. 나 공유지분을 포기한다. 의사표시야. 이거 단독행위는 법률행위야. 그래, 법률행위를, 부동산 법률행위를 의사 개수에 따라 단독 법률행위, 개혁 법률행위, 합동행위 뭐 하여야? 등기까지 말소시켜야 돼. 등기 없이는 포기가 안 되는 거야. 등기하여야 맞는지 뭐. 네 번째, 갑이 단독으로 정액의 토지를 임대 줬어요.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일단 임대 주는 거. 단독으로. 안 돼요. 집은 3분의 1 가진 애가 어떻게 임대차를 결정합니까? 임대 주는 애는 관리행위잖아. 지분의 과반수가 찬성이 있었어야지. 이거 부당한 거야. 이 부당 점유자야. 불법한 점유자야. 을이 쫓아가서 정에게 너 분합반환해. 내 지분에 해당되는 거 분합반환해. 요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지요. 돈 달라는 얘기. 내 지분에 해당되는 거. 5번에 갑은 이 5번이 이제 작년 기출문제고 이게 이제 판례 바뀐 거라 그랬잖아요. 5번. 이거 5번 그대로 기억해야 돼. 참 이해 안 되는 거 많아. 5번에 보면 작년에 이게 정답이잖아요. 작년 여름에 판례가 바뀌었는데 바로 나왔다 그랬잖아요. 제가. 원래 그해 바뀐 판례를 그해 묻는 거 참 드물어. 이거 물었어요. 작년. 그래서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지분 3분의 가진 갑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토지를 내가 지분 3분의 있더라도 과반수 찬성 없이는 일부라도 배타적으로 독점적 점유할 권리가 없는데 점유하고 있는 거야. 지가 지분 3분의 있다고 3분의 1쪽을 점유하고 있는 거야. 당장 병이 쫓아가서 야, 나 보존행위 할 거야. 너 지분 3분의 있더라도 너 점유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 3분의 1, 300평에 지금 비닐하우스 다 철거시켜. 철거 요구할 수 있어. 방해 요구할 수, 재고 요구할 수 있지만 뭐는 요구할 수 없다? 인도는 청구할 수 없다는 거야.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공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을 때 철거하라, 재고하라, 지상물 다 때려부시라 요구할 수 있지만 인도는 청구할 수 없다. 그냥 기억하셔야 돼. 이런 것은 너무 어려운 판례들이야. 그렇지만 그대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익혀달라. 공유자 중에 1인이 공의 일부를 무단 점유했더라도 쫓아가서 다른 건 다 요구할 수 있지만 너 썼으니까 사용료 내놔, 사용료. 우리도 지분이 있잖아, 거기에. 네가 한번 보내. 사용료 달라. 철거시켜줘. 다 요구할 수 있지만 뭐는 안 된다? 인도는 청구할 수 없다. 기억하셔야 돼. 기억하셔야 돼. 형 한번 건너오시 기억하셔야 돼. 요거 천천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보셔야 돼. 공유 지분도 취득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공유 지분 가진 사람은 20년 지나면 지분 뺏긴단 말이야. 쫓아가서 취득시효 중단 정지시킬 수 있다. 1번 지문, 5번 지문. 이런 것들은 어려운 지문이야. 그대로 기억해 주시고요. 자, 20번 볼까요? 19번은 어려운 문제였어요. 상급 문제지. 다시 한번 해설 자세히 써놨으니까 좀 봐주시고. 자, 20번 문제는 을은 갑의 토지의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받았다. 을이 지상권자야. 다음 중 옳은 것은 이거야 뭐 지상권자야. 2번에 그래서 이 X토지를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받은 자는 그 지상권 전속 중에 30년 전속 중에는 지상권자 을에게 토지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물권자다 물권자. 내가 지상권 전세권 취득하면 토지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건물서 바뀌더라도 이상 누구한테 다 인도를 거절하면 30년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바로 물권자잖아. 맞네? 그런데 뭐 이거 이 정도 맞춰야지. 20번 이거 못 맞추면 말이 안 되지. 그런데 4번이 왜 틀린 겁니까? 4번 좀 볼까요? 이 지상권에
전속기간의 만료로 드디어 30년이 지났나. 만료는 중간에 뭐 소멸당한 게 아니에요. 지금 만료, 찰만자야. 드디어 30년이 꽉 채웠어.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는 경우 건물이 현존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을은 토지소유자에게 갱신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지상권의 전속을 만료했을 때 지상물이 현존하고 있다면 지상권자 을은 갑에게 다시 한번 지상권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지상권자가 설정자에게 다시 한번 갱신하다. 이 갱청권은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이것만은 청구권이, 형성권이 아니에요. 청구권이기 때문에 이때 땅 주인 설정자는 다시 갱신에 응할 수도 있고 응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거야. 반드시 응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것만은 청구권이야. 그런데 우리가 물건 배울 때 청구권이 참 많이 배워요. 무슨 분할 청구권, 무슨 매수 청구권, 무슨 증감 청구권, 무슨 소멸 청구권. 말만 청구권이다. 뭐다? 형성권. 행사하면 반드시 소멸되고 반드시 증감되고 반드시 매수해줘야 되고 반드시 응해줘야 돼. 근데 지상권 갱신권만은 청구권이야. 응할 수도 있고 응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응했어. 알았어. 딱 1년 갱신해주지. 응해줬어. 응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응해주면 다시 최단기에 30년 적용을 받아 안 받아요? 다시 받아야 되는 거야. 얘가 사정해. 아니 당신 땅 30년 전 설정 썼는데 미처 나무를 좀 옮기지 못하고 지상물이 좀 남아있지 않느냐. 철거시키지 못했는데 딱 1년만 갱신해줘. 그러니까 1년 안에 나무 싹 옮기고 지상물 다 정리해줄게. 딱 1년입니다. 응해줬어. 도장 찍어줬어. 몇 년 들어가 다시 30년 들어가요. 다치는 정을 받는 거야. 응하지 않아. 응하지 않겠지. 당연히. 응하지 않으면 이제 뭐 들어가요? 지상권 설정자에게 지상물 매청권. 그렇다면 할 수 없습니다. 시가로 매수달라. 그런 거죠. 지상권의 갱신청권, 형성권이 아니라 청권이다. 응할 수도 있고 응하지 않을 수 있다. 없다는 틀렸죠. 오케이. 자, 4번은 틀리고 2번 맞는 질문이고요. 자, 그런 다음에 21번 볼까요? 저는 올해 전세권이 두 문제 나온다고 몇 번 강조했어요. 점유권이나 전세권이 올해 두 문제씩 나온다고 보셔야 돼. 약간 닭고수야. 다른 거는 거의 뭐 출제는 똑같은데 거의 뭐 작년에 전세권 한 문제, 점유권 한 문제 나왔는데 올해 두 문제씩 나오는 확률이 크다. 왜? 최근에 기출 경향이 똑같이 내. 똑같이 내면 많이 쓰는 걸 위주로 내. 많이 쓰는 거 위주로. 자, 21번 틀리면 아니 되옵니다. 그렇지만 착각하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착각하기. 옳지 않은 것은 정답 4번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4번에 보면 드디어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에 계약이 끝났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목이 다시 남아있다면 전세권자는 다시 한번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맞아요? 클라요? 클라요. 그럼 계약이 끝났을 때 다시 한번 갱신해달라. 이 갱신권이 뭐예요? 다시 한번 재계약 맺어달라. 다시 재계약 맺어달라. 이 갱신권은 어디 있나요? 지상권에 있어. 지상권에. 조금 전에 봤잖아요. 30년이 끝나는 순간 지상물이 남아있다면 다시 한번 갱신을 청구해. 지상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어디 있냐? 토지임대차에 있어. 토지임대차. 주의할 것은 건물 임대차에는 갱신제도가 없어요. 남의 토지 임대해서 임차한 토지에 지상물을 적고 썼는데 드디어 토지 임대 계약이 끝나는 날, 계약이 끝나는 날 다시 한번 갱신을 청구해서 응해주지 않은 지상물 매청권. 건물 임대차 갱신제도가 없어요. 어디 있나요? 주택에 있어. 주택에. 도입됐잖아요. 2+2. 2년까지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상가 임대차는요. 모든 상가 임차인은 보증에서 관계없이 최초 계약일로부터 몇 년까지? 10년까지 갱신을 청구하면 상가 임대는 정당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여기 말고 없어요. 여기 말고 주택, 상가, 지상권, 토지 임대차 말고 전세권은요. 건물 전세권, 토지 전세권, 갱신 청구제도 없어. 있을 것 같지만 없어요. 네 군데 말고는 3번
틀렸어. 틀렸는데 1번 맞았나요? 왜 맞았나 볼까요?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계량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 유입비는 전세권자, 지상권자는 물권자는 필요비 산정은 없어. 필요비는 지가 부담하는 거야. 유입비 산정만 있는데 유입비는 그 가해자가 현저한 경우 하나요. 누구 선택에 쫓아? 여기 같으면요. 소유자. 건물 소유자. 소유자 누구야? 전세권 설정자. 상대방 선택에 쫓아. 둘 중 하나를 수상받는다. 맞아 틀려? 맞잖아요. 살짝 바꿔준 거야. 전세권 설정자, 소유자지 누굽니까? 어쨌든 유입비는 지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 누가? 상대방. 전세권 같으면 전세권 설정자, 건물 소유자. 임대차 같으면 임대인. 점유권 같으면 회복자. 이렇게 들어가야죠. 소유자로 바꿨다고 틀린 게 아니잖아 지금요. 소유자 설정자잖아요. 맞는 지문. 나머지 읽을 것도 없죠. 아, 요걸 착각했구나. 갱신청구제도는 여기 또 있어. 다만 법정 갱신한 말과 다른 거야. 묵시, 말없이 제작들어간 거, 묵시. 건물 전세권에는 법정 갱신제도는 있어. 전세 등기난 건물 전세권에서 설정자 건물주가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아무런 통지하지 않으면 말없이 재계약 들어간다. 건물 전세는 법정 갱신이 있어. 토지 전세는 법정 갱신은 없어. 하지만 갱신 청구 제도는 없어. 이건 혹시 있을지언정. 이해되십니까? 건물 전세는 있어요. 하지만 갱신 청구 제도는 여기 말고는 없어. 여기 말고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갱신 청구 제도랑 법정 갱신이 달라. 그러면 주택은요. 주거용건물 주택은 법정 갱신 제도도 있고 갱신 청구 제도도 있고 상가 임대차는요. 둘 다 있어. 둘 다 있어. 갱신 청구 제도도 있고 법정 갱신 둘 다 있어. 이해되죠? 그런데 건물 전세권은 법정 갱신 제도 있을지언정 갱신 청구 제도는 없어. 요거 꼭 좀 기억하셔. 요거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정답 물론 4번이었고요. 22번 뭐 볼까요? 자, 25 보시면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거는 뭐 이 정도야. 유치권에 틀린 건 첫째. 일단 3번부터 볼까? 3번. 유치권에서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차 보증금 반환 청권과 임차 목적을 반환 간의 견연관계가 인정된다. 견연관계 인정되면 뭐가 돼요? 견연성 인정되면 유치권이라는 얘기잖아. 이거 유치권이 아니라 뭐예요? 동시에 항명권이잖아요. 임대기간이 끝나는 날 임차 보증금 반환과 임차 목적을 반환은 서로 동시에 들어간다. 그런데 견연성 인정된다. 견연성 인정된다라는 얘기는 유치권이 인정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근데 임차 보증금 반환은 임차 반환은 무슨 관계? 동시에 항명권은 채권이지 유치권이 아니잖아요. 견연성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야지. 틀렸어요. 그런데 2번 봐보세요. 2번 하나인데 우리 요령도 길러야 돼. 요령도. 2번 봐보세요. 어려운 문제가 유명한 문제죠. 유치권 행사하는 것 자체가 받을 돈, 채권의 소멸조 진행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영향을 주지 않는 얘기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뜻이야. 자, 이 질문 너무 추상적이잖아. 여러분, 자, 해제에서 해제 원상회복. 해제 원상회복은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딜 배워도 영향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거 맞는 질문. 그럼 뒤집어요면요. 민법 문제 어딜 풀든 영향을 미친다라는 질문은 다 틀리는 거예요. 여기뿐 아니야. 이게 너무 추상적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풀 때 어쩌고저쩌고 막 나오더니 뭐 물건청원 행사가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친다. 틀렸어. 영향 미치지 않는다. 유치권 행사가 최고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 미치지 않는다. 계약의 해제 원상회복은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 미치지 않는다. 다 미치지 않는다고 표현해야 돼. 미친다는 표현은 없어요.
요 무조건 다 리펴해야 돼. 100%. 여기뿐 아니에요. 정 이해가 안 되면 전 지문을 기억해야 돼. 미친다는 지문 다 틀려. 다 틀려. 어딜 배워도. 영향 미치지 않는다. 영향 주지 않는다. 영향 미치면 주지 않는다. 같은 말이야. 영향 미친다는 말은 어딜 배우건 다 틀린다. 무조건. 우리 민법 객관식 문제 영향 미친다는 용어는 없어. 어디든. 영향 미치지 않는다. 주지 않는다. 맞는 지문. 뭐 5번 지문 뭐 유명하죠. 유치권자는 경락자에 대해서도 피담보자 변제받을 때까지 경락자한테도 인도가 될 수 있지만 경락자에게 변제를 청구할 권리 있다 없다? 없다. 채무자 아닌 경락자한테 인도는 거절할지언정 돈 갚아 요구할 권리는 없다. 맞는 지문 유명한 문장들. 자 2번 지문도 이렇게 좀 해놓고 무조건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는 얘기는 어디든 다 틀려. 요령도 좀 길러야 돼요. 오케이. 정답은 물론 3번이고 23번 문제를 왜 이렇게 많이 틀렸지? 한 분 맞았어. 9분 중에 한 분. 이거 놀라울 일이네. 하긴 뭐 빵점도 나왔으니까 아까. 빵 프로. 11%. 한 분 맞았어. 제가 저당권 침해와 구제는 예상치되는 부분이라고 했어요. 저당권에서 올해. 그래서 제가 올해 예상되는 부분 네 분대만 꼽아봐라라는 저당권 문제에서 목적물의 범위,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는 당연하고 근저당, 침해에 대한 구제 이게 빠지지 않았어요. 이게 가끔 나오지만 올해 나올 때가 됐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얼마 잘했는데 이걸 심화 강의에서도 그렇고 저당물 침해에서 담보 가치가 손상시키거나 하락시키는 했을 때 이게 저당한 침해야. 저당 목적을 침해해서 때려부시거나 뭐해서 담보가 하락 손상시켰을 때 저당권자는 침해자에게 물권적 청구권, 때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권, 때에 따라서는 담보물 보충 청구권, 때에 따라서는 즉시변제 청구권, 당장 갚아달라. 기한이익의 상실을 주장하면서 이 네 가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기억나시나요? 이 침해는 구제 방법이야. 하나씩 읽어드릴게요. 1번에 저당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 저당권자는 물권의 청구권에 의해서 방해배제, 방해예방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저당물 반환은 청구할 수는 없다. 기억나서 틀려요? 맞잖아. 점을 수하지 못한 물권자, 저당권 지역권자는 뭐는 없다? 셋 중에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맞는 지문? 맞는 지문? 두 번째, 잘 봐보세요. 여기 예도 들어드렸어요. 제가 이거. 선순위 저당권이 변제됐어요. 그러면 1번이 있고 2번이 있는데 1번 돈 갚았어. 그러니까 저당권은 돈 갚는 날 소멸된 거지 등이 말소하는 날 소멸되는 거 아니야. 돈은 갚아서 소멸됐어. 그러면 2번 순위가 어떻게, 2번 저당이 어떻게 된 거냐, 법적으로. 1번이 돈 갚아서 소멸되면 2번 저당 순위가 승진된 거지. 1순위 올라쓴 건데 말씀기를 안 해놨어. 말씀기 안 해놓으니까 남들은 내가 1순위야, 현실적으로. 남들 자꾸 날 2순위라 생각하잖아. 쫓아가, 채무자씨, 그 1번 장 돈 갚았지 않느냐. 조속히 말소시켜달라. 내가 1순위 아니냐. 라고 후순위 저당권자가 이미 돈 갚아서 소멸된 자기보다 앞선 선순위 저당권을 조속히 말소시켜달라 요구하는 거.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게 바로 저당권에게 결과제거 방해제 청구권이야. 이미 소멸된 저당을 후순위 저당권 조속히 결과를 제거시켜달라, 말소시켜달라 요구할 수 있다. 있다. 없다. 틀렸어요. 이게 결과적 방해제 청구권이야. 그래서 2번 저당권자 이미 돈 갚아서 소멸된 선수 저당권을 남들이 알아볼 수 있게 조속히 말소시켜달라. 저당권에 기한 결과제거 방해 청구권이야. 행사할 수 있다. 이거 유명한 질문이야. 어렵지만 이거 틀렸어. 없다. 틀렸어요. 정답은 나왔어. 2번이 틀렸어. 그런데 3번에 저당 목적물의 침해로 저당권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그 침해로 저당권자 피담보 채권의 완전한 변제를 받을 수 없을 때만 손해배상이지. 침해했지만 내 돈에 지장이 없다면 손해배상은 없는 거야. 그러면 침해했을 때 저당과 침해자면 손해배상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지. 언제나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침해 결과 내 돈을 못 받게 될 때 한해서만 손해배상이 있는 거야. 언제든지가 아니야. 맞는 지문? 맞는 지문. 네 번째, 저당권 침해 이유로 한 손해배상은 만약에 완전 못 받게 됐던 손해배상은
실행을 기다릴 필요 없이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즉시로 바로 청구하는 거예요. 아, 다 때려부셔서 받을 돈이 모자랐는데 뭘 2020년까지 기다립니까? 즉시로 요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에요. 5번 질문 중요하죠. 저당 채무자 자신이 저당권을 침해했다면 저당권자는 또 담보를 보충해. 추가 담보 제공이죠. 담보가 부족하니까. 담보 보충 청구함과 기한이 상실 이후로 즉시 변제 청구권을 동시에 두 가지 동시에 담보 보충도 청구하고 플러스 당장 통과법 즉시 변제 두 가지 동시에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기억나시나요? 여기도 필기 다 돼 있어. 필기가 다 돼 있다고 여기가. 제가 다 정밀하게 써줬어요.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몰라. 내가 아니니까 내가 필기가 어땠는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찾으셔요. 이거 침해된 구제 세밀하게 봐야 돼. 좀 어렵게 나오면 자 정답은 그렇구나. 이미 소멸된 저당을 후수자당을 쫓아가서 저속히 말소를 요구할 수 있구나. 그게 저당권에 기한 결과제거 반청구권이구나. 또 담보가 부족하다면 담보를 청구하면 즉시변 청구할 수 없고 즉시 돈 갚아라 청구하면 담보 청구할 수 둘 중 하나만 선택해. 동시에는 안 되는구나. 기억하셔야 돼. 몇 번 연습한 거예요. 23번은 그러면 이 많이 틀린 것들은 한번 필기를 찾아보는 게 참 좋아요. 여기 보면 잘 돼 있어 필기가. 여기. 자, 세밀하게 했거든요. 여기 기본 강의에서도 했지만 심화에서 이거보다 더 들어갔어요. 나올 것 같아서 좀만 더. 오케이. 24번 볼까요? 오늘은 좀 복습이 많이 좀 그 해설지 같은 거 갖다 놓고 복습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어려운 것들 서너 군데 한 10군데 정도 봐서 또 한 문제라도 건져보자. 다음 근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건 뭐 정답은 나와야죠. 유명 판례가 몇 개 없으니까. 자, 24번의 정답은 24번 정답이 몇 번이야? 3번. 9분 중에 5분이 틀렸어. 4분 맞았어요. 이거 틀리면 안 되지. 후순위 저당권 1번 근저당이 있고 2번 근저당이 있다. 후순위 저당권자의 경매 신청도 선순위의 피담보 채무에 확정사 해당되는데 후순위가 경매 신청할 때 선순위 근저당 확정 시기는 경매 신청 시예요. 경락대금 완납 시예요. 경락대금 완납 시. 이때 확정 시기야. 기억나시죠? 그러면 1번 근저당 2번이 있는데 2번 근저당과 경매 신청하면 경매 신청한 자기 자신은 확정돼야 돼. 확정되면 경매 안 받아주니까. 하지만 선수의 근저당권자는 경매 신청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락대 완납 들어올 때까지 뭐 할 수 있다? 증감 변동할 수 있다. 경락대금 완납. 이게 틀렸잖아요. 너무너무 유명한 문장이잖아. 물론 지문도 길고 문제가 어려워서 짜증도 났지만 그렇지만 또 생각해보면 맞힐 문제도 많어. 맞힐 문제도 맨날 선생님 나만 원망해. 더럽게 내고 지랄이야 아주 그냥. 사람 기분 나쁘게. 나만 원망하지 말라고. 아니 이렇게 속으로 오늘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기분 나빴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맞출 수 있단 말이야. 맞히는 문제는 많아요. 늘 소리 강조한 것들이. 자, 그런데 당연히 1번과 3번은 연결되는 거야. 같은 문장이에요. 같은 문장. 자, 보세요. 1번, 3번. 나머지 근저당 줄이 나와야 되는데 자, 1번에 계속적 거래계약에 기초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물론 근저당 계속적 거래관계가 있을 것. 응? 그래서 증감 변동하니까 담보하기 위해서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저당 설정했어. 자, 근저당 설정할 때 언제 확정돼? 존속기간 또는 확정기, 증감 변동하다 확정기 또는 결산기. 얘는 꼭 정해야 되는 거야? 정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정하지 않아도 돼. 왜? 얘는 임의적 사항이야. 정하면 정하는 거고 말면 마는 거고. 정해서 있다면 등기를 기재하면 기재하고 말면 마는 거고 꼭 기재할 사항도 아니야. 임의적 사항이야. 또 전속기간을 정했어. 이거 전속기간을 등기부에 봤더니 2023년 12월 30일 이날 확정되기로 하자. 정했어. 이 날짜 정해서 등기부에 기재가 됐어 이렇게.
있다면 기재되고 없다면 기재 안 해도 좋아. 기재했는데 등기 기재된 날짜 전에 두 사람 사이에 계속 거래관계가 끝나버렸어. 야, 우리 대리점 계약 해지하기로 하자. 그래, 2021년에 해지해버렸어. 그러면 결상이 도래 전이라도 기존 거래관계가 종료해버리면 그때 확정된 금액 갚아버리고 도래 전이라도 근저항 말소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럼 결상기 이 전속기간은요 임의적 사항이고 정했더라도 이게 임의 규정이야. 꼭 이 날짜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니야. 이 전속기간은 보세요. 전속의 약정이 없다면 안 적어. 없는 경우에는 그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에는 두 사람 사이에 거래관계가 종료됐어. 종료되면 더 이상 뭐 원본 채권을 변동할 일이 없다면 이때 확정되는 거야 그냥. 응? 더 이상 증가 변동할 일이 없잖아. 맞아. 3번 봐보세요. 이 채권 최고액은 3번 반드시 등기돼야 하지만 왜? 필요적 시사항 꼭 있어야 되지만 근데 전속기간은 그대 약정이 있더라도 등기할 건지 안 할 건지 내 마음이야.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네 마음대로 해라. 있어도 기재하면 기재해주고 등기관이요. 안 하면 안 해주고. 딱 임의사항. 또 정했더라도 꼭 이 날짜 지켜야 된다 안 지켜도 된다. 안 지켜도 돼. 정했더라도 결정 도래 전에 기본적인 거래관계가 종료해버리면 그때 확정된 금액 갚아버리고 현재 결정 도래 전이라도 말소시킬 수 있다. 이거 결상이 아무 중요한 게 아니야. 정했더라도 임의적 사항이고 정했더라도 임의적인 불가하기 때문에 다 그 종료 전이다. 도래 전이라도 소멸시킬 수 있다. 1번, 3번 연결되는 거 이렇게 한번 봐주세요. 잘한 다음에 25번 어려웠어요. 죄송해요. 너무 지문도 길고 그렇지만 걔가 성립 하나 볼 거 있어. 하나 볼 게 있어요. 요게 이거 빼 틀릴 게 없어요. 다른 건 뭐 청약승낙 웬만하면 다 맞춰 우리가. 자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1번 뭐 당연하죠. 1번은 따라서 해답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해답을 바라지 않아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맨날 나온 지문, 맞는 지문, 맨날 나온 지문. 2번 청약은 명확하고 확정적이어서 그 응원한 승낙만 들어오면 곧바로 계약은 성립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며 확정적으로 해야 되는 게 청약이다. 만일 뭔가 의사표에 나갔는데 구체적이지 못해, 확정적이지 못해, 막연하고 비구체적이야. 막연하고 비구체적으로 의사표시하면 이건 청약이 아니라 뭐예요 이거는요? 이건 청약에 유인되는 거고 어떤 의사가 명확하고 확정적이라면 청약, 막연하고 비구체적이라면 유인. 그렇죠? 2번도 맞아. 3번에 승낙은 어쩌고 나오더니 뭐 승낙하는 방법엔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할 필요도 없다. 맞아 틀려요? 맞아. 민법 어딜 배워도 다 불려식이야. 그럼 만약에 명시적으로 하여야 한다. 취소는 해제는 명시적으로 해야 된다. 승낙은 명시적으로 해야 된다. 다 틀려. 민법 어딜 배워도 명시 묵시 모두 가능하다. 명시만 가능하다는 말은 없어. 어딜 배워도 우리는. 명시 묵시 모두 가능하다. 맞아요. 그런데 4번 질문이 이게 의외였어요. 4번 봐보세요.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좋아요. 당사자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객관적 합치가 있어야 돼요. 내용이 일치해야 돼. 내용이. 청약서의 내용이 일치. 그 내용이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객관적 합치라고 불러요. 팔겠다 1억 원에. 오케이 사겠다 1억 원에. 청약서에 서로 내용이 일치해야 돼. 맞아요. 이게 객관적 합치라 불러요. 필요하고 객관적 합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밑줄 그으세요. 당사자의 청약상에 서로 합치가 되기 위해서는 자, 밑줄 그으세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밑줄 의사표에 나타나는 사항, 의사표시한 사항, 대금 지급하는 시기가 몇 월 며칠 지급하고 물건 언제 인도해 주기로 하고 대금 얼마 지급하고 그 의사표에 나타나는 사항이 있어. 의사표에 나타나는 사항은 모두 일치해야 돼요. 그래야지 계약이 성립하는 거야. 이 모두 자들하고 틀리는 게 아니야. 다만 의사표에 나타난 사항이 아니라면 주된 것만 일치하면 좀 부수적인 거, 뭐 현금으로 칠 것이냐, 수표로 떼어서 칠 것이냐, 예금 통장으로 넣어줄 것이냐, 뭐 만나줄 것이냐 이런 부수적인 건 합치가 안 돼도 괜찮아. 그렇지만 일단 청약하는 의사표에 나타난 사항은 모두 일치해줘야 돼. 의사표시로 나타난 사항은 의사표에 나타나지 않은 사항은요.
부수적인 것까지 일치할 필요는 없어. 이해되죠? 자, 대금 1억 원을, 의사표고 대금 1억 원을 10월 30일 날 치르기로 하고 10월 30일 날 기계를 인도해 주기로 하자. 이건 다 일치해야 돼. 근데 의사가 나타난 상은 아니야. 그 1억 원 어떻게 줄 것이냐? 통장으로 입금시킬 것이냐? 만나서 줄 것이냐? 5만 원짜리로 찾아다 줄 것이냐? 수표를 끊어줄 것이냐? 이건 의사표에 나타난 상이 아니라는 것은 그럼 부수적인 건 일치하는 게 관계없어. 하지만 일단은 청약성 일치하려면요. 의사표에 청약 의사표에 나타난 사항은 모두 일치해줘야 돼. 여기 맞는 문장이야. 요거 지금 그대로 기억하셔야 돼. 다만 의사표에 나타나지 않은 사항은 부수적인 거 불가한 것은 일치하지 않더라도 관계없어, 그거는. 그렇지만 의사표에 나타나는 사항 모두 일치, 계약이 성립한다. 요 지문도 꼭 기억하세요. 맞는 지문이에요. 하지만, 그렇지만 4번은 맞았지만 5번은 또 틀린 거야. 계약 내용이 중요한 점 및 계약 객관적 요소에 관한 계약 합치가 있으면 당사자가 중대한 의의를 두고 있어. 중대한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은 계약성 요건과 의사를 표시한 것에 관한 합치가 존재하지. 틀렸잖아요.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는 것에 관해서는 반드시 합치가 돼야 되는 거지.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더라도 일치하지 않아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4번은 맞아, 5번은 틀렸어요. 이거 좀 봐주셔요. 이게 제가 왜 이 지문을 왜 갖고 왔냐면 이게 가장 어려운 지문이야. 이 청약 승낙에서. 혹시라도 한 지문 섞일까 봐 4번은 맞았고 5번 틀렸는데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다면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는 건 모두 일치하여야 들어가야 돼요. 4번, 5번 연습해 주세요. 4번은 맞는지 5번 틀린 지문인데 물론 해서 써놨어요. 이 지문이 섞일 가능성이 있어. 좀 어렵게 하면 나오면. 당연히 어려운 문제였죠. 그리고 26번 기절할 뻔했지. 기절할 만큼 어려웠지. 기절할 만큼 어려웠어. 그래서 9분 답안지 내신 분 중에서 1명 맞았어. 8명 틀렸어요. 1명 맞았다는 것은 다 틀렸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야. 찍어도 2명은 맞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 질문 어려웠는데 질문 1번이야. 정답이. 그런데 이거 처음 넣는 문장이에요? 풀어본 것 같아요. 제가 단원별 문제 풀 때 풀어봤고 모의고사 문제에서도 한 번 냈어. 이거. 두 번째야 이거. 자 보세요. 이거 기출지문이야. 더군다나. 기출지문이 너무 어려워서 잘 다루진 않았어. 이렇게요. 자 1번 봐보세요. 금전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있는 경우 추심 채무자가 제3채무에 대해 갖는 동시환명권은 상실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인데 물론 이제 이런 거 우리 시험법에 아닌 얘기가 너무 많아. 추심 명령, 압류 명령, 제3채무자, 추심 채무자 모르는 질문 많지만 이게 뭐 어떤 질문이냐?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에요. 채권 양도, 동시환명권 채권 양도, 채무 인수, 상속 등으로 사람이 바뀌더라도 동시환명권 여전히 동시환명권 여전히 되는 거 유지되고 어떻게 된다? 존속된다. 이 지문을 기억이 나시나요? 원래 동시환명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쌍무결 체결한 당사자, 이 둘끼리 당사자끼리만 주장하는 것이 이게 동시환명권이지. 이게 채권이니까 제3자한테까지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물권이 아니니까. 유치권은 물권을 3자 주장할 수 있지만 매매계약을 맺으면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 임차인, 돈 빌려준 사람, 돈 빌려가는 사람 니네 둘끼리 주장해. 3자 동시환명만다는 없어요. 하지만 이 당사자를 넓게 봐서 이 당사자를요. 채권 양도, 채무 상속 등으로 사람이 바뀌더라도 그 채권 채무가 동일성 유지할 때는 동시환명 유지되고 존속한다.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 동시환명이 소멸되는 건 뭐예요? 경계. 근데 이거 하나 외웠잖아 제가. 경계된 채권 채무만은 동시환명권이 소멸이지. 유지할 수 없어요. 자, 어떤 얘기 하나 보세요. 이게 이제 사례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여기에 보세요. 이게 이 얘기야. 자, 땅이 있어요. 자, 각별히 매매했어. 5억 원의 매매 계약 맺어서 우리 계약 5천만 원 치르고
나머지 4, 5천만 원을 언제 치르기로 했냐. 얘가 매수인이야. 이 4, 5천만 원을 10월 30일 날 치르기로 하자. 물론 이날 이제 뭐 그냥 치르는 게 아니지. 내가 잔금을 치르는 날 매도인부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를 모두 교복 받는 거지. 이게 서로 동시에 들어가잖아요. 잔금 치르는 날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얘 잔금 지금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잖아. 뭐 주장하면서? 통장명권 같이 이행하자. 이런 상태인데 얘 채권자 A라는 사람이 얘한테 돈 받을 게 많았어. 뭐 5억 받을 게 있었어. 돈을 못 받고 있었어요. 근데 얘가 우연치 않게 매매해서 이날 4, 5천 받을 거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 A가. 그럼 법원을 통해서 판사님 압류명령, 전문명령. 을씨는 10월 30일 날 가백에 줄 돈 주지 말고 대신 나에게 주라고 해주세요. 그게 바로 추심명령이야. 얘한테 줄 돈을 나에게 주라 해주세요. 나 얘 채권자입니다. 보세요. 재판에서 판결 받았지 않습니까? 5억 지급하라. 주지 않겠습니다. 법원을 통해서 이제 법원이 오케이 인정한다. 그러니까 법원이 통지서가 날라와요. 을씨는 10월 3일 절대로 4, 5천 얘한테 주지 마라. 압류명령 또는 추심명령이래. 얘한테 줄 돈 얘한테 줘라. 그러면 얘가 얘한테 받을 돈이 채권이 어떻게 된 거야? 채권이 양도된 거야. 넘어왔잖아. 자, 10월 3일 얘가 나타나서 그래요. 저기 법원에서 받으셨죠? 압류명령, 추심명령. 갑한테 줄 돈 절대 걔한테 주지 말고 나에게 주라고 좀 거기 추심명 돼 있지 않느냐. 달라. 요거했어요. 요거했더니 얘가 뭐래요? 얘가 소유권 이전표 교부할 때까지 당신한테 못 줍니다. 동시에 청할 수 있어 없어요? 있는 거지. 무조건 주라는 게 아니잖아. 근데 얘가 갑이 안 나타나. 등기부에서 압류명령은 잡아놨어. 추심명령 잡아놨어. 4, 5천은 절대 주지 말래. 판사가. 갑한테 주지 말래. 그런데 애가 나타나서 판결 먹고서 자기한테 달라는 거야. 을이 뭐라 할 거야? 나 갑이 소유권 이전 편에서 다 교부할 때까지는 압류명령 아니라 해례비를 잡아도 못 줘. 나 동상면이야. 줄 수 있어 없어요? 있잖아. 이거 주장하는 거야. 채권 양도된 거야 지금. 얘 대신 얘가 양도된 거야. 그래도 얘는 동시에 청하면서 얘가 이전에 필요해서 교부할 때까지는 나 주는 거 거절한다. 거절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잡으세요. 이게 바로 채권 양도야. 채권 양도, 채무 인수 등으로 바뀌더라도 동시에 여전히 유지되고 전속하기 때문에 비록 어떤 채권이 압류명령, 추심명 통해서 누구한테 넘어갔더라도 네가 뭐뭐 할 때까지 네가 이전되게 필요한 서 교부할 때까지 이 돈 주는 거 거절하겠다. 동시에 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상실되지 않는다. 동시에 유지된다. 이 뜻이에요. 나오면 이 지문이야. 채권 양도, 채무 인수 등으로 사람이 바뀌더라도 동시에 여전히 유지된다. 나오면 이 지문이야. 압류명령, 추심명을 통해서 채권이 넘어갔더라도 동시에 요청할 수 있다. 이거 맞는 지문이야. 4번, 이거 어려운 문제였죠. 4번 지문이요. 동시항변권은 같이 이행하자. 쌍무기업 이외에 법률관계에서는 인정되지. 틀렸어요. 원래 동시항변권은 원래 어디서 발생하는 문제야? 쌍무의 특징이지만 쌍무가 아닌 데서도 동시항변은 너무너무 많이 인정돼. 쌍무가 아닌 데서도 세상을 살아가는 공평의 견제에서 바라볼 때 같이 이행시키는 것이 마땅하다면 동시항변권은 쌍무기업 이외에서도 널리 적용되는 거야. 자, 변제, 돈 갚는 거. 돈 갚는 거야. 돈 받은 영수증 써주는 것은 변제 써주는 거 무슨 관계 들어가요? 동시항변에 들어가요. 이게 공평하지 않아요? 돈 갚는 게 무슨 쌍무계약이에요? 사실행위지. 임대계약이 다 끝났어. 끝났을 때 임차보증금을 빼주는 거야. 임차보증 반환하는 거 무슨 관계 들어가요? 동시항변에 들어가요. 계약이 끝나서 목적을 반환하는 건 쌍무계약이 아니야. 그거는 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떻게 나죠? 동시항변권은 쌍무계에서 문제되는 것이 원칙이나 널리 공평하게 바라볼 때 가치 이행이 마땅하다면 쌍무계 아닌 데서도 널리 동시항변 활용된다 그래야지. 쌍무계에서만 인정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쌍무에서 발생한 문제지만 쌍무계 아닌 데서도 얼마나 동시항변이 활용되잖아요. 변제 틀렸어. 5번에 동시행관계에 있는 당사자의 채무에 대해 이행이 제공한 후에 상대방이 수령지대에 빠졌다면 이행제공에 수령지대에 빠졌다면 그 후
이행제공을 다시 하잖아도 상대방은 당연히 이행 계속 빠진다. 말 틀려요? 틀렸잖아요. 한 번만 이행제공해서 이행시대 빠뜨렸더라도 이행을 요구할 때마다 이행 제공 없이 요구하면 상대 동시항명권 살아난다 안 살아난다? 살아난다. 기억나시나요? 네, 이거 뭘 얘기하는 건지. 잔금 치는 날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교부를 제공했는데 잔금을 치르지 못해. 그러니까 일단 이행제 빠진 거야. 동시항명 없어. 이틀 뒤에 주겠대. 3일 뒤에 주겠대. 그럼 빨리 달라. 이행을 요구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전의 필요한 제공하면서 이행을 최고해야지. 이행 제공 최고하면 상대방은 동시항명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는 거다. 한 번만 이행 제공했다고 해서 영원히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행을 요구할 때마다 내 이행 제공 없이 요구하면 상대방은 다 동시에 살아난다. 계속 빠지는 거 아니다. 참 어려운 질문인데 죄송해요. 너무 어려워서 그렇지만 4번 질문, 5번 질문. 1번이 채권 양도란 뜻이구나. 1번 채권 양도 채무인수 되더라도 여전히 동시항명권은 유지된다. 상실되지 않는다. 동시항명이 상실되고 소멸하는 것은 경계. 경계 하나밖에 없다. 어렵지 이렇게 나오면요. 27번 봐보세요. 근데 이거 한번 나왔던 지문이고 이거 한번 설명했던 지문이에요. 이거. 자, 수업 시간에 죄송해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그래요. 27번 보세요. 사실은 또 기출지문인데 너무 어렵긴 했어요. 지문이. 그래서 이왕 나온 김에 1번, 4번, 5번 정도는 다시 한번 해설 봐주시고 27번에 가문에게 자신 소장하던 그림을 500만 원에 팔았다. 그림을 인도하기도 전에 홍수로 그림이 소실되었다. 홍수로 천재지변으로 뭐죠? 위험부담. 이때 2번에 옳은 거 갑은 을에게 대금 5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럼 매도인 갑도 그림을 인도할 의무가 면해지지만 예전만 하니까 대금죄와 함께 소멸한다. 그래야죠. 2번 말. 그런데 거기 3번이 왜 틀렸을까? 이거 맞는 거 아닌가? 그림을 500만 원 팔기로 했는데 그림이 홍수 떠내려갔어요. 그럼 갑이 을에게 쫓아가서 비슷한 다른 그림을 주면서 대 500만 원 청구할 수 있다. 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위험부담은 모든 손실을 누가 볼 것이냐. 우린 채무자죠. 그렇죠? 대금죄 요구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위험부담은 특정물 매매에서만 이 문제가 벌어지는 거지 불특정물 매매에서는 위험부담만야만은 없어. 이 불특정물 공산품 얘기예요. 공산품. 예를 들면 냉장고 하나 팔았는데 그 냉장고를 배달하는 과정에 다 부서졌어. 똑같은 모델, 똑같은 품질 다시 주면 될 거 아니야. 대리점에서. 그럼 위험부담 말이 없어. 근데 그 물건이 없다고 다른 물건 대신 못 주는 매매. 이 건물 매매인데 불나 없어졌어. 다른 건물 대신 줄게. 다른 건물 대신 줄 테니까 대금 지급해. 이 땅을 매매했는데 이 땅이 수용당해서 다른 땅 대신 줄게. 안 되잖아요. 대신 못 주는 매매. 특정 매매에서 문제되는 거야. 그림 같은 것은 다른 거로 대체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3번 틀린 거야. 공산품이라면 이게 대기해. 공산품이라면. 같은 냉장고 내 세탁기 같은 모델 주면서 대금증 요구할 수 있다. 그럼 불특정 매매니까. 근데 특정 매매는 대신 다른 걸 칠 수 없는 매매에서 문제되는 거야. 또 위험부담에서는 무슨 말이 없다? 손해배상이 없다. 위험부담에서는 뭐가 없다? 해제란 말이 없다. 이렇게 들어가야죠. 자, 여기까지 해놓고 좀 쉬었다 나머지 볼게요. 좀 어려운 질문들이 있는데 다소화 시키려고 하지만 제가 강조하는 것만. 그래도 경험बैंक 거가면서 좀 봐주셔야 돼.